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특별방송 한미 FTA 심층 분석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지금 날씨가 어제 오후부터 서울 지역에는 제법 비가 좀 강하게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상당히 빗줄기가 좀 강해졌는데 내일 오전까지 좀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처럼 섹터별로 날씨가 상당히 좀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하죠. 종목군별로도 보면 기존의 주도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군이 이제 약간 변화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층 분석 부분들을 저도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집요하게 다각면으로 좀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따로 A4G 그 OD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다 보면 생각 부분이 상당히 좀 명확하게 좀 그려질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사건 부분들을 마이너스 요건을 보는데 만약 분석을 제대로 해서 보면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게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더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중 수급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서 그 섹터와 연관된 내용 플러스 요건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죠. 남들은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하는 결과로 보면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한 다른 면을 본다고 하면 저가 매수의 찬스가 좀 되겠죠. 그래서 한미 FTA 관련된 내용도 그리고 그 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특별방송을 통해서 섹터 분석이라든지 매크로 분석 부분들을 해드릴 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팩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미 FTA 관련돼서 지금 뭐 방송을 보면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런 그 내용을 잠깐 쓰긴 썼지만 뭐 호들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뭔가 다 안 좋대요. 뭐 우리나라가 성격상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외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예전부터 많이 휘둘렸다. 해외 쪽에 휘둘리다 보니까 어떤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관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약한 그런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가져갈 건 뺏어올 건 뺏어오고 줄 거 있으면 주고 제협상 부분들을 너무 무섭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먼저 좀 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섹터별로 얘기를 드리면서 뭐 철강업종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포스코를 별도 분석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내용 때 이 FTA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그걸로 인해서 주가에 어떤 조정폭이 나온다 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역으로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한미 FTA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분석 부분들을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주가가 가장 그 센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가예요. 주가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한 70% 이상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가를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철강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저평가 영역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저도 이제 모멘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분석 부분들을 좀 하기는 하는데 시장에서 보면 자동차 섹터 플러스 되는 요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 섹터를 바라보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 사드 관련된 부분들 제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이번 하락의 어떤 메인 발판이 좀 됐었죠. 중국에서 실적이 좋지 않고 사드에 대한 보복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제품 산업들까지 현재 상당히 채무라든지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문 기사도 나왔었고 보고서 나왔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그 사태의 심각성 사드로 연관된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면세점까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가장 많은 피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배터리 쪽 LG화학이라든지 SDI 삼성 SDI가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밖으로 맴돌고 있죠. 밖으로 맴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침 뉴스 분석을 했는데 LG화학을 얘기를 했는데 LG화학은 또 치고 올라가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드라는 내용 자체만으로 본다 하면 이게 플러스 되는 요건이 지금 거의 별로 없어요.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그 영상에서 영상도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가운데 트럼프 부인이 있고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그 친근감을 돋보이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 장면, 그래서 그 옆에 마크롱이 지나가면서 그걸 웃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진핑이 얼굴이 굳어지는 그런 화면을 보아 여러 가지 모습이 딱 거기에 암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사드에 대한 강도 부분들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성향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손 잡고 나서 이제 FTA 재협상 관련된 뒤통수는 아니고 저번 대통령이 오픈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면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금요일장에 제가 그 자동차 섹터 저가 낙폭과대라는 얘기를 드렸죠. 언제 드렸냐면 14만원대 14만원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3% 정도 반등이 나왔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만원대에서 20만원대에서 지금 32만원대, 거의 이제 31만 5천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주가 상승 파동 부분에 26만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30% 가까운 주가 상승 부분, 뭐 대형주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 부분도 좀 나오고 있죠. 그와 반해서 전기전자 섹터는 조금 뭡니까? 강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죠. 전기전자 섹터가 강도가 줄어들면서 그 외의 섹터들,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외의 전기전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섹터 쪽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수 보지 마시고 섹터를 보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종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순환매 파동, 이런 파동 부분들, 기존의 주도주군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약간 체인지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가 2400선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그 건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전기전자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뉴스 자체에 그다음 실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상승 부분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에서 또 다시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1사분기, 2사분기 이상의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물론 주가 부분들은 삼성전자 250만원까지 올라와서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어요. 워낙 투자 심리 부분들이 좋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여러분들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들 한 10% 15% 이상이 나오면 관심을 좀 두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좀 해드렸죠. 그 가이드라인에서 주가는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저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섹터 부분들은 그냥 관심권만 둬요. 시장을 판단할 때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 참고를 해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섹터별로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한미 입대에서 재협상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 세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이 분석, 우리가 뭐 FTA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분야만 뭐 타겟 잡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 전반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서로 교역 부분들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서로의 교역에서 이걸 연관관계라든지 상호작용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워낙 복잡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 심도 깊게 그 정도까지 내용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주가라는 부분이 그 많은 내용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러면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지금 약간 또 우려하는 부분이 FTA 협상 부분에서 뭐 자동차, 철강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가 가장 무역 수지 부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내용을 잡고 한국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FTA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원래 신문이라는 부분이 방송이라는 부분이 내용이 자극적이야지만 제목도 자극적이지만 그 시청자의 리모컨을 돌리지를 않죠.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나겠다. 다시 어느 정도 이제까지 실적 부분 많이 올렸는데 큰 폭의 하락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포감이 들면서 한편으로 저는 웃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라든지 방송 매체에 나오는 뉴스를 보질 않아요. 정보의 가치가 거의 효용성이 제로가 아니라 그 정보로서의 가치로는 텔레비전에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는 다큐멘터리는 제외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매일 나오는 뭐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정보들은 이런 표현을 써도 정해지만 저기 뭐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만큼 효용 정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각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그 관점 자체에도 마이너스로 바꿔버려요. 마이너스로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FTA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주가만 보자고요. 가장 심플하게 너무 많은 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가는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26만원대부터 31만원대, 그리고 섹터 분석 부분들을 해드리면서 자동차는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 많다. 실적 마이너스 사드,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현대차 노조 또 파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이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좋은 내용이 없죠. 지난번에 그 SUV 하고 아이오닉 그 6개월 정도 밀렸다는 거 플러스 요건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라는 요건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말씀드린 이후부터 바닥 다지고 딱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의외로 주가라는 부분들 보면 선반영이 되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내용 부분들 보고 저점에서는 손절을 하게 되고 고점에서는 또 매수를 하게 되죠. 엇박자를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소문을 듣고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좀 되겠죠. 다른 전기전자 섹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TA 내용들을 보면 포스코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그 심층 분석 방송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 그러면 조금 분석 한번 해보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말 큰 고민을 안 해도 되는지. 물론 이 향후의 협상 부분들에 따라서 이것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제가 분석했을 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거기 협상이라든지 어떤 공동위원회라든지 거기서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할 때 어떤 안건을 주게 잡겠다. 이렇게 잡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럼 또 거기에 관점들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FTA의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내용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A 주시를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관망만 해도 되겠구나.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결정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미 FTA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취합한 내용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번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관련돼서 특별 공동회의를 다음 달에 개최하자고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 그 뭐 양쪽 다요. 미국만 우리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쪽에 미국에 통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특별 공동회의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매년 한 번씩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부 사항들을 서로 논의를 하고 약간 바꾸는 작업들을 안 했던 게 아니라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역 협정 부분들을 재협상하려면 의회 승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도 그때 의회 승인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동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협상 테이블만, 이것만 넘어왔다는 얘기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전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한미 FTA가 2012년도에 그 체결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물론 중국하고도 그 환율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납타도 있어요. 1989년도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진행했던 이걸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비중을 만만한 데만 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많이 때리질 않아요. 근데 캐나다, 멕시코, 한국은 만만하니까 이 세 개, 납타하고 한미 FTA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한미 FTA보다 납타가 먼저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대선 전에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논의를 할 거면 이런 걸 원하는데, 미국은 거기에 또 급하지 않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 올해 말 정도, 지금 뭐 11월, 12월 정도, 납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의회에 재협상을 얘기를 했고, 8월, 다음 달부터 이제 착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동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 담당할 지금 창구,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담당할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고,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그 직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늦게, 뭐 30일 안에 회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조직 그 부분이 통과 안 돼서, 뭐 인원이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뒤로 더 미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0일이니까 뭐 일단 8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답변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아무리 빨라도 11월, 12월 정도 논의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납타가 기본으로 깔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먼저 좀 같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죠.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납타의 어떤 기성권을 잡기 위해서 한미 FTA의 내용들이 서로 지금 이용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건 개정협상이죠. 개정협상이에요. 개정협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스페셜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차적으로 뭐 30일 정도 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의사 일정 부분을 보면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정도 일단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미국의 한번 꼼수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FTA가 개정이라는 내용하고 수정이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전면적인 협상 부분들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세부 내용 부분들을 뭐 한번 체크를 해본 거다, 정치적으로 비난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되겠죠.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건 그 경제학자가 어떤 코멘트를 해주신 게, 지금 납타하고 한미 FTA하고 하반기에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세부 내용들을 보면, 뭐 자유주의나 이런 그 자유무역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납타의 내용보다는 한미 FTA가 더 유리합니다. 그럼 납타가 한미 FTA 부분을 보면 한미 FTA가 좀 더 자유무역에 가까운 성격이라든지 내 세부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수준이 더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 TPP 해가지고 이쪽 환태평양 아시아 쪽 이제 몇몇 국가들 하려고 이게 꼬그라졌죠. 그 이상으로는 그 협정 자체가 나가기는 힘들죠. 자, 그러면 납타에서 협상을 할 때 원하는 것은 한미 FTA 수준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납타 수준 부분들을 보고 납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미 FTA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다시 내리자 라는 또 사항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많은 코멘트를 하는 게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철강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출하고 수입 물량 부분들, 이 차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 산업군에 우리 지지층이, 뭐 러지벨트는 들어봤었잖아요. 그 어떤 산업 단지 구역이 워낙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진 건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지지층, 화이트 언더클래스가 가장 주요 지지층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이쪽 그 층들이 가장 많은, 마이너스 되는 요거 가장 큰 피해자이죠. 그중 피해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어요. 립 서비스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그거죠. 얼음장을 질러놓고,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벌벌벌 떠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갑자기 같이 맞받아치면 그래, 우리는 그냥 한번 수정 한번 논의해봤다. 정치적으로 재협상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날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상당히 머리를 먼저 조아리는 모습이 나오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어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자동차 철강 부분도 있지만 이 수출과 수입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라든지 관세 외에 이 외에 관세 장벽의 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부 규제 있죠. 뭐 환경 규제라든지 뭐 수리 이력 보전,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성,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낮추고 싶은 내용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우리 그 식품 사업 있죠. 농촌 먹는 거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의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 부분들을 다른 쪽을 치면서 이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들이 할 가능성이 자체가 제일 높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내 규제 부분들을 조금 많이 회피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할 가능성, 자동차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내용 부분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한번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물론 그 자동차의 해외 판매 부분, 특히 미국의 판매량 부분들이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증가한 건 사실인데, 올해가 지금 오늘 2017년 7월 15일이죠. 이 관세 2.5%는 예전분에 없어진 게 아니라, FTA가 체결된 다음부터 없어진 게 아니라, 2017년도 올해 1월 달에, 관세가 없어졌고, 5년 동안은 이미 관세를 다 받았어요. 자동차 점유율 부분들이 국내가 상승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관세 부분들만 본다고 하면, FTA에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반대로, 5년 동안에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 판매량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무역 적착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것을 집중 타켓으로 놓겠지만, 우리나라의 내부 규제 부분들을 이걸 빌미로 어떻게 보면 좀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 하고 있고, 할 노력 자체가 있을 수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지아 현지 공장 부분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라는 부분들로 자동차 섹터의 실적이 미국 점유율 부분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건 아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3배 이상 증가 부분들을 좀 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협상 부분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럴 경우는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협정 자체가 아예 종료되면 WTO로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더 부담이 더 높아져요. 무역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 코멘트 해주셨던 부분들 그대로 인용을 한다 하면, 물론 시장에서는 철강에 대해 안 좋다, 그리고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또 세부적으로 또 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침 뉴스 공장 부분들 분석할 때, 미국의 수요 부분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뭔가 건설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량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해외 업체들한테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터키산 철강 제품이라든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초적으로 FTA 관련 품목이 아니랍니다. 이미 WTO를 만들 때 WTO를 만들고 논의를 할 때 철강 생산국들끼리 관세를 없애자고 해서 2000년 초반에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관세를 올리려고 하면 협정국 전체 미팅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겠죠?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세부 사항으로 이게 특별 관세 부분들 부과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협정국들끼리 이미 이런 협의 사항 부분들이 있어서 FTA 품목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몇몇 제품의 특별 관세 부분들을 좀 부과를 하면서 무역 보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의 수입 규모, 그 다음에 이 수입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철강 수요 부분들을 예전에 과잉 생산했던 걸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섹터 부분들 분석을 할 때 미국 은행 업종의 자금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미국이 어느 쪽으로 버블을 만들어낼지 그림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전에 선언했던 부분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잖아요. 물론 지금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약간 거기도 우리나라 추경이 좀 딜레이 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8월 달에 의회 회기하고 뭐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거 9월,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물밑 작업 부분들이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조 달러 그 인프라 그 투자 확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하면 그리고 거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부 자금보다는 민간 투자 자금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도드 프랭크법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죠.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은행이라든지 산업자본 지금 현금이 곳간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금들이 이제 밖에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나오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일반 개인 입장, 현금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1조 달러의 어떤 인프라 구성 부분들 위해서 투자할 사람 투자해라 길을 열어주고 도드 프랭크법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도 다양한 투자 부분들 기존에는 못했던 규제로 인해서 못했던 산업군까지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가 있죠. 미국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셰일가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부분들 확대를 하면서 뭔가 다양한 투자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건설 부분들이 늘어난 건 당연하겠죠. 미국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유럽도 보면 융코플랜이라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융코플랜에 이 실크로드 AIB 일부 자금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대1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산업은행에서도 이번에 그 1대1로에 1,500억 정도 투자했다는 얘기 코멘트를 드렸죠.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또 부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TA 얘기하면서 이 뭐 다른 그 버블까지 하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버블 중에 하나가 그거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협상 카드로 써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하면서 그 무기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어요. 너희들 전투기 우리가 많이 사주고 있다. 그리고 어떤 향후에 나온 제트기까지 사줄 테니까 사줄 때니까 우리 T-50 고등훈련기를 사주라. 어떻게 보면 맞바꾸자 이런 거 있죠. 10년간 특히 미국에서 해외 구매, 무기 구매 있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1위가 우리나라예요. 10년간 400억 달러를 샀답니다. 400억 달러 사고 2015년도 한 해만 80억 달러 정도 샀는데 이 400억 달러를 일단 러프하게 400억 달러 하고 그리고 이 AS까지 하면 거의 한 600억 달러 거의 한 1천억 달러를 구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란 이런 통계 부분에는 잡히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협상 카드가 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우리가 세계 위리 무기를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때문에 천대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 FTA로 그렇게 약자의 마인드 부분들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1등 구매를 해줬으니까 다른 쪽에 철강이라도 이런 뭐 지적재산권 부분들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품이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가 있는데 만약에 논의 부분들 하게 되면 당당하게 그런 좀 더 많은 걸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좀 좋겠고 자 결론으로
한미 FTA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를 먼저 보자. 철강 섹터, 자동차 섹터가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우려와 반대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가는 반등하고 있다는 내용의 세부 사항으로 자동차라든지 철강 내용 부분들 보니까 마이너스 될 요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오래 철폐됐다는 얘기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차 판매도 3배 이상 증가됐다는 게 두 번째로 보이고, 철강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재고 수요에 대한 그 생산은 이제 많이 줄었고, 향후 공급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철강 같은 경우는 FTA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역 수지 부분에서 이 무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아예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써가면서 천대받을 필요는 없다. 협상 카드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라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투영을 시켰는데 시장 우려와는 반대로 주가가 반등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조심해야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해서 18조로 매수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거의 33% 이상 600조 이상의 주식을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물량이 그만큼 잠겼다는 거죠. 잠겼어요. 그래서 대형주군 내에서 지금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되는 요건에 너무 화들짝 놀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빨라도 12월과 내년 1월달 이런 내용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에 우리나라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투자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라든지 자동차 섹터의 밸류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투자 기대감 부분들까지 반영이 좀 되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미 FTA의 본질적인 팩트 부분들을 보면 마이너스 되는 요건, 물론 이 내용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괜히 언론이나 방송에서 다양한 얘기로 해서 호들갑 떠는 내용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고,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팩트만 보시면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 부분들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서 수급만 많이 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외국인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그렇게 그 면이 좀 안 서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기관 투자가 수급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유동성인데, 유동성 부분들이 미국이라든 유럽 쪽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의 2000선 후반, 지수는 별로 신경 쓰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고, 코스닥도 저평가 영역에 진입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금요일 한미 FTA의 특별 분석 방송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이제 특별 방송은 또 새로운 안건이라든지 새로운 이슈 부분들 분석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봐가지고 이번 주에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이라든지 특이 종목군들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토요일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슈맨의 주식 뉴스 광장 FTA 심층 분석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들으신 분들 주변 분들에게 혹시 FTA 관련해서 너무 놀라신 분이 있으면 방송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좀 소개해 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후기란에 글 올려주시면 또 후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또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의 이슈맨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